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오늘 미팅을 통해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알바니 주의회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뉴욕주 상원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걸림돌이었다며 올해는 장애물은 없다, 있으면 뛰어넘는다는 각오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동해병기 법안 통과 계획을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모임을 가진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공동회장 및 협회 관계자들은 올해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뉴욕주 알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윤희 회장은 작년에는 상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상원 교육위원 멤버들을 직접 만나 동해병기 법안을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뉴욕주 상원에서 그 압도적인 숫자로 우리가 통과를 됐는데 하원에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물은 없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4월 28일 날 가가지고 그날 상원 하원의 교육위원회 멤버를 전부 다 만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로비하기로 했습니다. 최윤희 회장, 김광석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모인 50여 명의 뉴욕주 교육위원회 멤버들은 오는 28일 단체로 알바니 주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오는 5월 14일 개최되는 제24회 스승의 날 행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공적인 자녀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댄스 콘테스트 및 난타 등의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오클라호마주에서 또 백인 경관이 흑인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 경찰 당국은 지난 2일 털사에서 발생한 흑인 용의자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털사 카운티 셰리프국의 로버트 베이츠 예비역 경관이 당시 사법경관에게 불법 총기를 팔려던 혐의를 받고 있던 흑인 용의자 44살 에릭 해리스를 뒤쫓아가 몸싸움을 벌이다 총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베이츠가 해리스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울렸고 베이츠로 추정되는 남성은 자신이 그를 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장에 출동한 셰리프 경관들의 선글라스에 부착된 바디캠에 녹화된 것으로 유족의 요구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3개월 진전하면서 쾌조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 일자가 2015년 1월까지 앞당겨지면서 올해 신청자가 연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우선 수속 일자는 2015년 1월 1일로 전월과 비슷해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3순위 문호는 지난해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 5개월 등 급진전된 데 이어 1월 7개월, 2월 7개월, 3월 5개월, 4월 4개월 등 2015 회계년도 들어 무려 45개월이나 개선됐습니다. 특히 우선 일자가 2015년 1월까지 앞당겨지면서 올해 신청자가 연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6월 문호부터는 속도가 대폭 느려지거나 동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 3순위 외 1순위, 2순위,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9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또 가족이민 1순위의 우선 일자는 2007년 8월 15일로 2주 진전됐고 2순위 A 우선 일자는 2013년 9월 1일로 한 달 빨라졌습니다. 2순위 B는 2008년 9월 15일로 3주, 4순위는 6주 빨라졌고 3순위는 2주 진전했습니다. H-1B 사전 접수가 23만여 건이 넘었습니다. 어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 결과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일 마감된 2015에서 16 회계년도 H-1B 비자 사전 접수 결과 약 23만 3천 건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석사용과 학사용 신청서의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 8만 5천 개의 연간 학석사 쿼터를 감안하면 올해 경쟁률은 2.74대 1이지만 싱가폴과 칠레에 배정된 6,800개를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은 2.98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만 개의 석사용 쿼터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가 함께 추첨 대상이 되는 학사용 쿼터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13일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심사 대상 신청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첨 직후부터 탈락한 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반송하기 시작해 당첨 여부는 늦어도 4월 하순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수수료 체크가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면 일단 추첨에서 당첨돼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신용 조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신용이 불량하거나 저소득층에게도 취업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주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취업 희망자의 신용 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브래들랜더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번 주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으며 기업체 등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등에서 종업원을 채용할 때 신용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취업 인터뷰 과정에서도 신용 점수에 대한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조회 금지 방안은 취업 과정에서의 신용조회가 저소득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재정 능력과 업무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도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로비를 오랫동안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경찰관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은 제외됐습니다. 또 기업에서 $10,000 이상의 고액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직원도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시 민간 부문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4.4% 인상됐습니다. 불경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분석됐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는 올해 들어 지난 1월에서 2월 뉴욕시 민간부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34.06로 4.4%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로 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블라주오 뉴욕시장이 취임 후 교사와 소방관, 지방정부직원 등 공무원 25만 명에 대한 임금 인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부문의 임금 일부도 이미 인상됐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지난 2009에서 14년까지 5년간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유치원 교사로 연봉이 36% 증가했고 형사와 범죄수사관이 30%, 치과 의사와 기자 및 특파원이 7%, 버스 운전사와 치과 위생사가 5% 인상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직종은 안무가로 24% 감소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23%, 건물 청소 노동자 22%, 시계수리공 18% 감소 등의 뒤를 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한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됐던 메트로놀스 열차 사고도 정비사들에 대한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조사 결과 열차 정비사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정비 기록도 여러 차례 누락되는 등 그동안 정비사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메트로놀스 열차 정비와 관련된 기록 자체가 부족해서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열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열차의 각 노선 사이 신호 작업에 대한
대한 기록이 부족했습니다. 메트로놀스는 맨해튼 그랜센트럴역을 중심으로 신호 시스템이 작동해 할렘과 허드슨, 뉴헤이븐 라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들은 신호와 버튼 등의 작동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록이 자주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현재 종이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해 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 보험료 인상에 주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최대 18%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아예 집을 포기하겠다는 주택 소유주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주택소유주 홍수보험 개혁법 발효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이 4월 1일부터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현재 홍수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보험계약 갱신 시 인상된 보험료와 신설된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또 현재 보험료의 0에서 5%인 예비기금 기여금도 보험료의 10에서 15%로 오르고 연방 팔러시 수수료도 인상됩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 2013년 연방재난관리청이 새로 작성한 홍수지도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18%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던 홍수보험료 지도 도입 전 가입자는 할인 혜택이 없어진 데다 홍수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고위험 지역으로 보험료 시세에 이를 때까지 연간 최대 25%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 할증료도 신설되고 1에서 4가구 주택의 디덕터블도 최대 $10,000까지로 인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의 한 세탁소에 강도가 들어 현금 2만여 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3살배기 형이 1살짜리 동생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의 한 세탁소에 도둑이 침입해 현금이 든 금고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범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5시에 업소의 전기를 끊고 CC 카메라를 멈춘 후 유리창을 깨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으며 금고를 뜯어 2만 불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인근 업소들을 대상으로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는 3살배기 남자아이가 집안에 방치된 권총을 만지다 총이 발사돼 1살짜리 남동생이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의 켈빈 윌리엄스 서장은 현재 사고에 사용된 총의 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year-old can't be held accountable for a tragedy like this. You know, there have to be adults that either supplied the weapons, had charge of the weapons, or that knew the weapons were there and didn't do anything to safeguard them. 사고 당시 집안에는 최소 어른 1명이 있었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안 엄마가 집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한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수차례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며 경찰은 수염을 기르고 눈 주위에 문신을 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캠퍼스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쩍쩍 갈라진 농장, 말라가는 나무들, 캘리포니아가 사상 최대의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 절약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또 가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물기 하나 없는 땅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모로베이의 한 아보카도 농장. 메마른 땅엔 몸통이 잘린 나무 밑동만 가득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댈 수가 없어 농장주가 나무라도 팔려고 모두 자른 겁니다. I don't have any regrets doing what I did. If I didn't do the stumping, you just have dead trees at this point. 나무라도 팔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한 수많은 농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14년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각 지자체별로 물 사용량을 25% 이상 줄일 것을 명령한 데 이어 지난주부터 강제급수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는 일주일에 4번으로 정했고 수영장을 채우는 물도 일주일에 30cm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Know what their water budget is, and there may be room to plant some vegetables or fruit trees or select drought-tolerant plants. 물 사용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최대 55만 원의 벌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물을 아끼는 갖가지 묘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세면대와 변기를 연결했습니다. 손 씻은 물은 변기 물탱크에 저장돼 변기물을 내릴 때 재사용됩니다. The average person uses the bathroom at least 5 times a day, so that's 5 gallons a day. That adds up. 물을 아끼려 마당의 잔디를 아예 뽑아버리는 집도 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go ahead and take out this grass right here. Tractor, I do a little bit of the landscaping side of it. I think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ee a definite increase in business for sure. 식당에선 손님에게 내놓는 물조차 아끼고 있습니다. Making people ask for a glass of water instead of just handing them a glass of water, and then going to more disposables to cut down on a lot of the dishwashing. 올여름 캘리포니아주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뭄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이대로 지속되다간 지역 경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50대 한인 남성을 비롯한 한인 3명이 캘리포니아 바닷가로 전복을 따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경찰은 지난 12일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53살 한인 남성과 49살 오모 씨, 신모 씨 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5명은 이날 오후 2시 반쯤 전복 채취를 위해 캐스퍼 앵커리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지아날리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어제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부모들이 예방접종 거부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성에 대해 의사와 상의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 2012년분 재산세 환급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정부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수혜자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지난 2012년 재산세를 납부한 78만 명의 주민에게 총 374만 달러의 환급이 지난 8월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주정부는 예산 고갈을 이유로 지급을 연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열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코로나 내셔널 스트리트과 45번가 인근 도로 아래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이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물이 도로 위로 흘러 넘치다가 갑자기 맨홀 뚜껑 위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후 주변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맑겠으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리겠지만 포근한 가운데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